자, 21번부터는 자,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도 행정법, 공법 안에서도 행정법 영역에 속하는 문제예요. 물론 요 문제 중에 한 문제, 자, 국회법이 자, 헌법 문제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어차피 이제 서로 간에 교환해서 한 문제 한 문제씩 그러다 보니까 영역을 조금 자, 침범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행정법하고 헌법은 공법 세계에서 같은 자, 법 제가 계류로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일단은 뭐 긴 얘기하지 말고 행정법을 이제 해설 강의를 할 건데요. 자, 전반적으로 뭐 어려운 문제는 몇 문제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문제는 기본적인 행정법 지식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는 어렵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자,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바로 갈게요. 자, 21번 아래 사례 중 행정소송법상 자, 당사자 소송 2단이다. 뭐 이렇게 항고소송하고 항, 당, 민기 이렇게 모두 네 가지 큰 부류를 나누고 있고 그 중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민기는 객관소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당,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은 주관소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법률상 이익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소송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은 우리나라에서 배타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자, 쉽게 얘기해서 항고소송으로 해야 될 걸 당사자 소송을 할 수 없고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될 걸 항고소송을 할 수 없다. 거기다 당사자 소송은 공법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 지위, 권한, 효력 자, 직접 다투는 소송이지만 다 주체 간에 이게 민사소송하고 소송 형태나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다만 이제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그것만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내리니까 또 마찬가지로 기억, 니은 보고 선다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자, 이게 광주민주화라는 말이 또는 5.18 민주화 이렇게 붙은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민주화 운동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아예 보면 내용 자체가 이렇게 특정이 됐어요. 특정 사건에 한해서만 법률에서 직접 자, 여기선 법률에서 직접 자, 권한, 지위, 효력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으로 합니다. 소송으로 하는데 다만 요거 자, 민주화 운동 관련자는 행정청에 결정이 있어야 돼요. 이 결정 결국 처분이잖아요. 처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항고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주 민주화, 5.18 민주화, 법률관계에서 직접 결정된다 해서 당사자 소송이지만 민주화 운동 자,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이거는 행정청의 결정이 필요한 자, 그 결정으로서 권리 의무의 관계를 변동을 일으키는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민주화 운동 보상금에 관한 지금 신청한 사람이 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 떴잖아요. 결정. 자, 그래서 이거는 항고소송. 그러면 일단은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경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건 아니네요. 자, 두 번째 소방공무원 법상 지방 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주체를 상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직접 나왔잖아. 법령에 의해서 직접 그러면 이거 당사자 소송. 자, 그러면 기억은 빠지시고 니은은 들어가야 되니까 기억은 빠지시고 없네. 니은은 들어가야 되는데 디귿부터 시작했으니까 얘네들도 안 되지. 그럼 결국 3번 아니면 4번인데 둘 다 리을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디귿 아니면 미음에서 결정 나겠네요. 그래도 지문을 봐야겠죠. 디귿 지문 볼게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 자, 관리 차분 계획. 자, 이거 도시 및 주거 정비법, 도정법이라고도 하죠. 줄여서 도정법.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의 조합은 조합 설립 요럴 때 요 설립 승인은 설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특허다. 뭐 이게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뭐 그걸 떠나서 관리 처분 계획안 이제 다 설립되고 또 수정 절차가 마무리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죠.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에 여기 이제 승인을 해주거든요. 안건에 불과한데 이게 승인이 떨어지면 이때 이제 이게 관리 처분 계획 처분이 돼버려요. 그럼 요 승인이 뭐냐고요? 이거 인가예요. 인가. 따라서 인가가 있기 전까지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거고요. 인가가 있고 나서는 처분이 된 거죠. 있기 전에는 당사자 소송. 왜? 아직 처분이 없으니까. 자, 있고 나서는 처분이 있으니까 항고소송으로 가셔야죠. 이렇게 구분되는 거 아시죠? 둘 다 공법관계예요. 따라서 자, 관리처분 계획 안건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조합원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을 상대로 소송할 때는 아직 인가 전에 여기 있잖아. 인가 전에.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해야지. 그러면 디귿은 들어가야죠. 디귿은 들어가야 되니까 아이고 니은 들어가고 디귿 들어가고 그럼 바로 그냥 이건 안 되네.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도 보셔야죠. 이런 부가가치세 딱 썼어요. 부가가치세 환급 이 말 나오면 다른 부당이득 환급은 전부 다 민사소송으로 하지만 부가가치세 환급만
당사자 소송으로 이거 유명한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세 부가처분이 당연 무혐을 전제해서 돌려주세요. 이게 바로 환급 부당이득. 얘는 별도의 이거 부가가치세가 아니니까 얘는 뭐로 다툰다? 에이 이건 민사소송으로 다퉈야지. 아예 공법관계로도 절차를 공법관계로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얘도 들어가면 안 되죠. 따라서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하고 3번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이거는 판례 문제였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다 보지 말고 이렇게 선달을 고르세요. 자 바로 넘어갈게요. 22번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 강제고요. 이행강제금도 강제 종류의 하나들. 강제 집행 중에 하나죠. 집행 중에 하나는 집행물이고 하나는 대집행. 근데 예전에는 이거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에요. 그냥 부자기의무, 비대체적 자기의무 이렇게 갖고 서로 대상이 달랐는데 지금은 이행강제금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죠. 옳은 것을 또 모두 고르세요. 또 기억, 니은, 디귿 나왔으니까 그대로 또 따라가시면 돼요. 기억 볼게요. 법률의 이행강제 수단.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인정되고 있는 경우 행정처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선택적으로 하려 맞지요. 어느 게 우선이고 차선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함적 재량에 의해서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지문. 기억 들어가야죠. 니은 볼게요. 건축법상 허가권자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주에 대해서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이행기간까지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를 부과한다. 일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죠. 따라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그럴 때 이행강제금 바로 나가야죠. 그래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행명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고하고 부과합니다. 맞는 지문. 따라서 기억, 니은은 다 들어가야 돼요. 기억, 니은 다 들어가야 돼요. 기억, 니은 다 들어가야 돼. 다 들어가야 돼. 디귿 바로 보셔야 되네. 디귿 볼 수밖에 없네요. 디귿 보니까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이거 이중처벌 금지 아닙니다. 그래서 적용 받지 않습니다. 일사부절이 반하지 않습니다. 부과할 수 있으나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해야 하며 그래요.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이행을 해버렸어.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또는 부과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야? 강제하는 거. 그게 이행이 돼버렸잖아. 그러면 실현이 됐으니까 굳이 부과를 안 하고 중지를 하고. 근데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징수해야죠. 징수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징수해야죠. 디귿은 틀렸네요. 그럼 디귿은 들어가면 안 되네. 디귿이 들어가는 건 빠져야 되네. 디귿도 안 들어갔고 디귿도 안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리을도 봐야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 소유자가 수용, 사용, 개시일까지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 명도, 소유, 점유 이거 대집행이 안 돼요.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 그러니까 리을은 들어가야죠. 리을은 들어가야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다. 넘어갈게요. 23번 행정법 관계에 대해서 행정주체, 행정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또 이제 이런 박스가 많아서 좀 힘들었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보시고 문제 지문 그 다음에 이런 거 푸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바로 볼게요. 기억. 도시 및 주거정비사업법 또 나왔네요. 주택 재건축 조합은 이게 설권적 지위를 받았어요. 행정주체 지위를 가져요. 이런 얘기하죠. 관할 행정처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등기함으로써 법인 설립.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 지위를 갖는다. 왜? 설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특허로서 인가니까. 맞는 지문 기억 들어가요. 기억은 옳은 지문. 니은 볼게요. 서울주택도시공사. 이거 도시공사인데요. 아무래도 주택도시공사니까 헌법에 국민주택 마련할 헌법적 의무 이런 것들 부여해놔서 그래서 국민의 편안한 안전을 위해서 국민주택 이런 보급을 위한 활동을 해야죠. 이런 공익사업이에요. 따라서 공익사업 거기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 설립한 공공단체로서 설립행위를 통해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개발사업 시행의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다. 맞아요.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다 맞네요. 기억, 니은은 다 맞네요. 기억, 니은 다 진짜 힘들다. 이거 디귿 봐야 되겠네. 디귿은 아무튼 유명한 판례잖아요. 한국방송공사, 마사회, 한국자 붙었지만 얘네들은 사경제주체로서 사법관계로 본다. 따라서 기수의 면허,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국가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로부터 권한행사가 아니죠. 디귿은 들어가면 안 되네요. 디귿은 들어가면 안 되네요. 그럼 리을까지 가셔야겠네. 지방법무사협회, 법무사회, 법무사도 법무사 사무원 등록까지 하셔야죠. 법무사 감독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률에 있어 설립과 법무사 회원가입이 강제된 공법인으로서 법무사 사무원의 채용 승인
확인에 관해서 자,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고 봐야 된다. 자, 이거 맞는 지문. 이렇게 해갖고 자, 이거 공법인으로서 행정 주체, 공권력 주체 맞는 지문. 따라서 맞는 지문이니까 리을은 맞는 지문. 아이고, 그냥 바로 4번이 정답이네요. 자, 미음도 맞아 봅시다.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분들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아닌 거. 유명한 판례죠. 한국토지공사는 법률에 의해서 시행령 등 법률에 의해서 위탁에 의해서 대집행 수권을 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 실시함 따르는 권리와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 지위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배당법상 자, 국가나 지자체에 해당돼야 되는데 거기에 소속 공무원이어야 되는데 한국토지공사는 거기에 공무원에 들어가지 않아요. 공무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24번 볼게요. 자,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또 기억, 니은. 어쩔 수 없어요. 자꾸 보셔야 돼요. 자, 기억. 본안소송인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그 소송 대상인 행위가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 각하됐어요. 그럼요. 소송이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제기되고 유지가 돼야만 뭘 할 수 있어요? 집행정지 신청과 직권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소송이 각하돼 버리면 소송이 무너졌으니까 거기에 따른 부수한 행위도 다 사라져야죠. 집행정지 자, 됐다 해도 취소될 판국인데 그러니까 취소도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소멸해요. 따라서 집행정지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집행정지는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죠. 벌써 기억 틀렸네요.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도 들어가야 되고 니은 볼게요. 집행정지 요건 중에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우리 장멸자 아시죠? 장애, 멸각, 저지. 이거는요, 상대방이 입증을 하셔야 돼. 원래 소송 자체는 원고가 제기해도 상대방이 자, 피고 집행정지를 걸어주세요. 만약에 집행정지를 해주세요. 당연히 원고. 하지만 집행정지를 해서는 안 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그런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그거는 당연히 상대방 행정청이 입증을 해야죠. 그래서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관련된 주장, 소명 책임은 신청인이 아니라 피고 행정청. 여기 있죠. 아이고, 기억니은 다 틀렸네요. 그럼 기억니은 다 틀렸네요. 근데 리을 보고 바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을 볼게요. 본안 확정 판결로 제재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제재 처분의 상대방이 잠정적으로 집행정지를 통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자, 초래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맞을 것 같죠? 맞죠? 맞죠. 맞을 것 같죠가 아니라 맞죠. 자, 집행정지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할 건 아니에요. 공익에 비교, 공익에 반하지 않는 그런 요건 당연히 인정되니까 자, 틀린 질문으로 고른 것에 리을은 들어가면 안 되네요. 뒤에 볼게요.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된 이후 발생한 것이야 합니다. 취소 사유는 집행정지 이후에 발생한 사실로. 원래는 취소라는 게 자,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라는 말을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더 이상 집행정지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제 집행정지도 취소, 직권화 정지는 직권화 자, 신청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취소 요 조문도 바로 붙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 틀린 지문은 기억, 니은 2개. 1번이 정답. 자, 볼게요. 25번. 자, 국회법. 여기 이제 헌법 문제가 살짝 들어왔어요. 일단은 불편하시더라도 이건 헌법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고, 그다음에 행정법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살짝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국회법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고르세요. 라고 했던 문제. 자, 국회의원은 체포 구금하기 위해서 국회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 자, 일단은요, 우리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사건들 많았잖아요. 자, 법원에서 영장 발부하기 전에 정부에게, 자, 그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정부에게 보내고 정부가 국회에게 요구하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해요. 체포동의 절차요. 따라서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게 제출하고 또는 정부는 지체 없이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물을 첨부해서 국회 체포동의 요청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에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1번은 제외. 자, 국회의원 둘 이상 상임위원이 될 수 그래요. 복수의 상임위원 될 수 있고 대표적인 게 저 우리나라에서 교섭단체 대표가 누구예요? 원내 대표라고 하죠. 자, 이 사람은 다는 순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고 또 정보위원회 위원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둘 이상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서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자,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고 자, 거기다가 정보위원회 위원도 됩니다. 다만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자,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장은 겸직도 안 되고 당적도 보유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뭐 임기 만료 전 90일 이때부터는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예외적으로 당적을 보유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만 원칙적인 얘기로. 따라서 맞는 지문. 3번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은 직무와 관련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딱 여기서 끝났죠. 이거 단정조문이에요. 단정조문. 단서가 없어요. 네. 뭐 윤리위원회, 심사자문위원회 심사 거쳐서 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건 단정조문이에요. 그래서 3번이 국회법상 틀린 지문.
4번. 자, 출석원 과반수 찬성이거나, 자, 이거 국회법 50조죠. 자, 원래는 공개 원칙이고요. 비공개 경우가 두 경우가 있어요. 1, 뭐예요? 자, 의결로서. 또 2, 자, 의장이. 이럴 때는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국가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이거밖에 없어요. 뭐 여기에 선량 풍속 이런 건 들어있지도 않아요. 자, 의결은요, 사유의 제한이 없다는 거. 이것까지 이렇게 잘. 따라서 국회의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헌법 50조이라는 단서가 국회 소위원회에도 적용됩니다. 자, 국회 소위원회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과잉금지 제2에 대해는 위헌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소위원회도 똑같이 의사 공개 원칙은 국회 안에 위원회, 소위원회 다 적용돼요. 5번 국회의원이 체포 구금된 의원을 석방 요구. 이거 전국의 속속이 맞이죠. 의자는 빼죠. 전국의 속석임. 이게 제적 의원 4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으면 되는 거.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 그다음에 국정조사. 자, 발의 요구. 그러니까 그다음에 국정조사 시작 요구. 자, 속개 요구, 석방 요구, 임시회 집회 요구. 물론 임시회는 대통령도 제안을 해서 집회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자, 어찌됐든 이렇게 모두 다 해서 5가지. 전국의 속석임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적 4분의 1. 따라서 석방 요구를 할 때 국회 제적 4분의 1 이상 연서로 이유를 첨부 요구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한다. 맞는 지문. 따라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볼게요. 26번 국가배상법 5조 0점을 그냥 0점을 해요. 플러스 공공에 또 플러스 하자 있는. 그러면서 이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 이렇게 나와야죠. 그럼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 이게 국가배상법 5조 헌법에는 없지만 그래서 공공의 0점을 해. 0점의 개념은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물적, 인적 시설물만 국한한 게 아니라 시설물 일체로서 자,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것도 포함. 그래서 적법한 권한이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자, 물적 설비 일체,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권한을 기하는 관리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다.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면 틀린지 뭐. 바로 1번이 틀렸는데 이건 더 이상 논의할 필요 없잖아요. 이러면 시험장에서는 바로 넘어가셔야죠. 여기는 해설장이니까요. 자, 0점을 설치 관리하자. 설치해도 하자. 설치상에 하자 없어도 관리상 하자. 자, 공공의 목적물 공유 0점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될 이건 설치상에 하자뿐만 아니라 관리상에도 이건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죠. 따라서 이런 유지를 하지 못했을 때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맞는 지문. 3번 영조물 설치 관리하자. 여기서도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 초과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마찬가지요. 이용상에 참고 견디기 어려운 이런 말이 들어도 하자도 이것까지도 포함된다. 맞는 지문. 4번 도로의 설치 제3자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었다는 것만 성급하게 도로의 보전상의 하자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 이용 상황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것인지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맞아요. 이거 그 상황에 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맞는 얘기. 자, 요것도 맞죠. 100년 이상, 200년, 400년, 1000년 이거는 오로지 순수한 자연재해로 봅니다. 하지만 요거에 반해서 50년, 30년 이런 것들은 또 300mm씩 자 하루 300mm 이런 말 나오면 이런 거 나오면 일반적으로 자 추진 한도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버텨야 돼요. 이거는 만약에 이거 못 버티면 하자에 포함된다. 하지만 100년, 1000년 이거는 하자로 보기에는 너무 불가항력적이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27번 볼게요.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볼게요. 사례 문제고 기억니은이요. 또 기억니은 보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갑은 창업 기업이고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이거 딱 나오면요. 인허가 의제. 이 여기서 나오는 판례예요. 인허가 의제. 또 이것도 부분 인허가 의제. 이걸로도 많이 나오죠. 요 사건으로. 자, 우리나라에서 인허가 의제는 좋긴 좋은데 인허가 의제를 할 적에는 자 의제시가 자 어떻게 승인시 의제가 되는 거죠. 의제가 아니 이게 협의시가 아니에요. 승인 받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 협의가 모두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지 그래서 전부 인허가 아니 일부만도 가능한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 있고요. 또 주택건설 촉진법이 있고요. 또 자 미군 주둔 지위 이런 법 되게
공유에 관한 법 되게 복잡한 긴 말이 있어요. 그거는 많이 안 나온다 해도 적어도 주택자 건설 촉진법하고 인허가 의제에 관한 부분 인허가 주택 건설 촉진법에 자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뭐 이거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중소기업 차원 지원법에 따라 A 시장에게 공장 설립 계획 승인을 신청하고자 한다. 동법 47조에 보니까 A 시장이 공장 설립 계획 승인을 할 때는 하천법에 따라 하천 조명 허가에 관해서 A 시장이 하천 조명 허가청과 협의를 먼저 사전에 하고 자,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승인을 받으면 승인 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기업 볼게요. 갑이 하천 조명 허가를 의제를 받으려면 승인을 받아야지. 승인하면서 뭐 해야 돼? 협의를 먼저 해야 되고요. 이 공장 설립 계획 승인 신청할 때 하천 조명 허가 필요한 서류를 하천 조명 허가청에게 아니죠. 주된 청에게 갖다 제출하고요. 내부 협의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통로를 단일화했다 해서 창구를 1호나 창구를 단일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따라서 따로 별도로 이러면 틀린지 뭐 바로 기억 틀렸고요. 그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A 시장 자 하천 조명 허가청 간에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성립 시점에 하천 조명 허가를 의제된다? 아니고 승인 시점이야. 시점이 여기에서 그러면 니은도 틀렸고 기억도 틀렸네. 그럼 기억 니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딱 지금 정답 이거밖에 없잖아.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나 맞아봐야죠. 자, A 시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받은 하천 조명 허가청은 하천 법령의 위반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되며 하천 조명 허가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절차를 관하여는 법률의 인허가 의제 시에 또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여기서 이거 맞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리을도 맞아볼게요. 하천 조명 허가 의제되면 하천 조명 허가청은 하천 조명 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봐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의제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맞는지 여기 이제 인허가 의제의 취지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기억 니은 옳지 않은 지문이었어요. 이렇게 보시고요. 자, 볼게요. 28번 행정계획. 자, 행정절차법에 이제 행정계획에 관한 근거조문이 이제 생겼어요. 행정계획에 근거조문이 생겼지 행정계획 수립 확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가 아직은 마련된 바는 없어요. 그래도 근거가 마련됐다. 이렇게 됐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행위재량하고 행정재량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계획재량하고 자, 본질은 같은데 양적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는 뭐 오형량 이런 얘기하고 혜택, 그럼 뭐란다? 형량에 하자있다, 위법하다, 취소사유다. 뭐 대부분 재량에 관해서는 대부분 이렇게 가시니까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아주 무효도 있긴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 자, 1번 행정지체가 행정계획 위반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우라. 이게 뭐예요? 그러면 형량이 하자에서 위법하다. 일탈나며 예전에 종전의 판례에서는 그랬어요. 자, 형량의 하자란 말 대신 일탈나며. 하지만 최근 판례는 뭐 같은 개념이지만 비슷한 말이지만 형량의 하자에서 위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자에서 위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판례가 뭐 그렇다 해서 본질이 바뀐 건 아니에요. 어차피 본질은 같다. 본질은 동일한데 양적으로 차이나다. 양적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게 자, 판례 입장이니까 판례 입장인 듯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일단은 옳지 않은 거 있으니까 일단은 맞는지 뭐. 2번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 이런 사람들은 신청권이 있는 거 아시죠? 행정계획 수립 이후에 신청권 얘기할 때 원래 청구권은 없어요. 2개만. 자, 국토계획 이용 변경 신청권. 아예 판례 암기하시는 게 좋죠. 대상 지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 신청권. 이렇게 신청권이 있다. 맞는지 뭐. 3번 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계획. 산업단지 안에 토지 소유라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안에 토지 소유자. 그럼 신청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아니, 이거 같은 취지인데.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틀린 거 나오지. 대상 지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는 입안 단계에서 입안을 할 수 있는 신청권자로서 신청권이 있다. 바로 3번이 정답이었어요. 4번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여기도 도시 및 정비사업법. 자, 관리처분 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에 해당됩니다. 맞아요. 자, 우리 관리처분 계획, 관리, 도시관리계획, 도시시설관리계획, 관리처분계획, 구속력이 있어요. 하지만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종합계획, 국가계획 이런 것들은 이런 종합적인 지침 마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는 구속력이 없다. 자, 국토이용관리법상 장래 일정 기간 내 관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 등을 갖죠. 일정한 행정 자원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상 짓는 자. 이거 다 왔잖아. 2개. 국토계획 이용 계획 변경 신청권. 따라서 행정계획 수립 확정, 행정계획 수립 확정 이후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 청구권, 구민일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없어요. 계획 변경, 존속, 보상 이런 거 없어요. 다만 신청권은 2개, 판례 2개, 판례 2개가 판례가 1, 2 그래서 대상 지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 토지 등의 소유자
채권자 이렇게 나오고요. 또 국토 이용 계획의 변경 신청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신청 이렇게 두 가지 요 판례밖에 없어요. 신청은 있다니까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9번 볼게요. 29번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볼게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또 기억 니은 나왔어요. 기억 니은 나오면 또 기억 니은 봐셔야죠. 일단 사례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의 보상에 관한 법률 그냥 아예 법령도 토지보상법의 약칭이라고 씁니다. 토지보상법. 자, A광역시가 추진하는 관할구역 내 갑 소유의 대규모 토지를 부지로 하는 도시공원 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사업 인정을 했고 사업 인정했대요. 사업 시행자인 A광역시는 갑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 수용인에 원래 사업 인정을 하면 사업 인정은 대상 지역 토지에 관한 구속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신축 개축 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개발을 못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뭐를 한다? 이제 협의 절차를 통해서 토지 수용, 아니, 토지 매입을 하죠. 근데 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자 지토이, 중토이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업 인정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거기에 대상 지역이 특정이 되고 대상 지역이 특정이 되면 구속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업 인정. 그러면서 이제 절차에 들어가죠. 토지. 자, 일단은 매매 절차. 요거 매매를 위한 자, 협의를 먼저 하고요. 협의. 그 다음에 만약에 협의가 안 되니까 이제 어디 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공간이 좁으니까 좀 뽑을게요. 협의가 안 됐습니다. 자, 볼게요. 협의가 안 됐어요. 협의가 안 됐으니까 일단은 누가 사업 시행자. 자, 물론 토지 등 소유자는 자, 협의가 안 됐으니까 이 사람한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누구한테 간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물론 중앙에 사시는 분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가실 수밖에 없죠. 자, 여기에 이제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여기서 이제 재결이 나오죠. 보상금 재결. 이거 처분이에요. 자, 드디어 나온 처분. 이게 행정청이니까 합의제 행정청.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처분 처음 나왔어요. 이게 원처분이라고 하죠. 이거 원처분. 자, 그런데 이 보상금 결정이나 내용이 불만이다. 그러면 자 수용 절차라든지 그러니까 그 사업이라든지 보상금 금액이 불만이다. 그러면 누가 불만인자 토지 등의 소유자든 아니면 사업 시행자든 관계없어요. 불만인 자가 바로 여기에서 그냥 행정소송을 가셔도 되고요. 며칠 내? 요거 90일 이내. 만약에 행정소송 안 가고 그 다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아래로 그릴게요. 누구한테 간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며칠 내? 30일 이내. 이의신청하죠. 이의신청. 재개설 정번 송달일로부터 이거 재개설 정번 송달일로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받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의신청을 받았으니까 여기도 행정청이에요. 그럼 여기도 보상금 재결을 합니다. 똑같아요. 보상금 재결. 이것도 처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 나온 처분을 다시 내린 처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로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봐요. 이거를 행정심판에 준하는 걸로 봐요. 심판 절차로 봅니다. 왜? 한 번 나온 처분을 다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면 이때는 요 보상금 재결 정본 송달을 받은 날부터 송달일로부터 며칠? 송달일로부터 30일, 그러니까 60일 이내, 30일 아니죠. 60일 이내 소송 걸면 돼요. 행정소송.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때 행정소송 있죠. 이때 행정소송 두 가지인 거 아시죠?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가지. 자, 당사자 형당해도 되고 형식적 당사자 소송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항고소송을 해도 되고 두 가지 중에 또 둘 다 해도 되고요. 빨리 돈 받고 끝내는 게 맞잖아요. 자, 이런 절차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토지보상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인정 취소 사유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갑은 제소기간 도래한 사업인정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인정 절차하고 이렇게 협의, 이거는 사법관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법관계 협의니까 이거는 또 협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토의, 중토의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청이잖아. 또 이거 강제로 거치는 거 아니에요? 임의적 절차예요. 임의적 안 거쳐도 돼요. 그 다음에 소송은요. 나중에 중토의를 거쳤다 해도 원처분주의에 따라서 지토의를 상대로 지토의가 나는 첩을 갖고 소송을 하셔야 돼요. 원처분주의니까요. 요즘 복잡해요. 되게 복잡하고 강론하고 연결돼 있고 심지어 이 문제는요. 자, 지방자치법 192조 그래서 지방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자, 의결에 대한 또는 조례에 대한 이 문제까지 또 각 5개 있어요. 이게 물론 여기가 아니라 뒤에도 나오겠지만 여기는 그냥 그 정도만 요 절차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제소기간 도과에서 사업인정 위법을 이유로 자 여기 사업인정 단계하고 여기 와서 혹시 이거 이렇게 하자 승계 됩니까? 안 되죠. 예, 서로 1단계, 2단계 단계적 논리에 따라서 서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팍팍 이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하자를 이유로 이쪽으로 넘어가는 하자 승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하자를 이유로 전 단계 하자를 이유로 다음 단계 하자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맞네요. 죄송해요. 많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옳은 것을 모두 가르니까 기억은 들어가야겠네요. 두 번째, 니은. 자, 갑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체결서 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맞죠? 지토이 들러서 만약에 중토이 들렀으면 또 중토이에서 다시 또 중토이로 이런 식으로. 왜냐면 뭐 서울 사는데 뭐 지토이가 없는데 어떡해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 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 명을 노노노노 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은 빠지셔야겠네요.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은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은 빠져야 되고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 빠져야 되고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 빠져야 되니까 어쨌든 여기는 안 들어갔고 그래서 자 일단은 2번하고 4번에서 고르셔야 돼요. 자 그런데 디귿 미음은 똑같이 있잖아. 그러면 미음을 갖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디귿만 갖고도 정답을 찾을 수 있네요. 자 갑이 이의신청을 거쳤으나 재차 불복하고자 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대상으로 하여 그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일단 말씀드렸어요. 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소송은 60일이고요. 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만약에 이의신청 없이 바로 처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든 신청을 해서 재결 받으면 그때는 90일이에요. 따라서 행정소송 자 요거는 60일 이내 이렇게 나오셔야죠. 그래서 60일 이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문제가 조금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처럼 됐는데 그래도 좀 보셨어야 돼. 이게 90일, 60일. 그래서 아까 전에 요거 보시면 돼요. 여기 처음에 이제 90일 이내 여기는 90일. 그러니까 지토이든 중토이든 처음 했을 때. 하지만 이의 신청해서 재결을 받으면 정본 송달일로부터 60일. 요거. 참 이런 걸 냈어요. 자, 리을 갑이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수용 재결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자 일단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았대요. 그때 며칠이에요? 요게 이제 90일이죠. 요게 90일. 자, 그러니까 디귿하고 리을이 앞뒤가 바뀌었네요.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디귿, 리을은 모두 틀린 지문이었어요. 자, 미음. 행정소송 보상금 증가함에 관한 소송. 여기 봐요. 형식적 당사소송. 자,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갑일 때는 A광역시일 때는 갑. 여기 토지수용위원회 나오면 안 돼요. 다 형식적 당사소송은 주체만 피고가 원고가 될 수 있으니까 맞는 지문. 따라서 기억, 미음. 요게 맞는 지문이었어요. 2번이 정답. 자, 볼게요. 30번 다음 아래 사실관계에 기초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볼게요. 또 사례가 또 복잡하게 준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은 뭐 변호사가 되고자 뭐 또 사례 하나하나 행위마다 또 분석을 하셔야 되니까요. 일단 보도록 할게요. 바로 들어갈게요. 자, 갑은 공중위생 관리법상 숙박업을 하는 자, 관할구청 을로부터 이제 구청장 이제 청은 을이었어요. 2022년 1월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자, 이거에 대해서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대요. 근데 소송, 자, 취소송, 그러면 90일, 1년 내에 하셔야죠. 둘 중에 하나만 더 가면 끝나는데, 어찌됐든 90일 1년 내. 이 사건 소는 2023년 12월 7일, 그냥 1년 내는 했네요. 항소심에서, 벌써 1년 내 한 건 아니라, 벌써 항소심에서. 와, 우리나라 사실심의 마지막이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죠. 이게 종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항소심에서 변론이 종결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법원인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소송을 안 하니까요. 법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만 하니까요. 사실심 변론 종결이 됐다는 거죠. 자, A 사유 갑이 숙박업자의 성매매 알선했다. B 사유는 음란행위를 했다. A, B는 자 기본적 사회적 관계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동일하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되고 또 기판력에 기속력 등에 포함이 됩니다.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거죠. 기속력에도 반할 수도 있고요. 기속력에도 포함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소송, 물까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1번.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처분시임으로. 자, 법원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알았다 몰랐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죠. 처분시는 맞아요. 위법을 판단할 때 처분시는 맞는데 이건 오케이. 하지만 알고 있었다 없었다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죠. 자, 이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와 달리 사실심 변론 정지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 이게 원칙이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앞뒤가 바뀌었네. 1번 틀린 지문. 자, 볼게요. 공중위생관리, 2번. 을은. 구청장. 청. 을이죠, 을.
자, 12년 7일 이후라도 판결 선고 전이라면 이 사건의 처분 사유를 A 사유에서 B 사유로 변경할 수 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판결 선고 전이라면 이 사건의 처분 사유를 A 사유에서 B 사유로. 자, 우리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아시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인데 종결돼 버렸다며요. 전까지만. 처분 사유 추가 변경. 변경이 가능하죠. 따라서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질문 볼게요. 의리, 자, 행정청, 자, 구청장이죠. 구청장. 자, 이 사건의 처분 당시 적시했던 A 사유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처분의 근거 법령만 A 처분 사유잖아. 사유의 추가 변경이지. 처분 근거법, 처분의 근거 법령은 처분 사유하고 다른 말이죠. 이거 다른 말이죠. 따라서 처분 사유 변경이라고 보아야 하고, 틀린 지문 처분의 근거 법령 변경하는 것이 별개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과 다름은 없는 경우에도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니죠. 이건 해당하지 않고. 틀린 질문 바로 가고. 4번 볼게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자, 가백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었다면 상고심에서는 유일하게 법률상 이익은요, 소송 요건이요. 아니,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소송에 관한 요건은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 시뿐만 아니라 변종시 조금 줄였을게요. 플러스 소송 종료시까지. 종료시니까 상고심까지도 그대로 유지 존속 요건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법상 이익이 상고심에 없으면 부적법 판소가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적법 판소에서 각하가 나와야죠. 4번도 틀렸고 5번 볼게요. 자, A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 사건의 처분에 취소되었으나, 자, 의리 B 사유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한 것은 아무래도 동일성,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기송료에 반합니다. 저촉됩니다. 원래 기송료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로 봐요. 자, 그래서 요것만 맞는 질문이네요. 5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31번.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그러면 또 기억나는 문제요. 자, 문제가 좀 힘들게 냈네요. A광역시의회는 A광역시 소유의 행정재산에 관해서, 자, 행정재산, 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일단은 지방자치단체니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고요. 만약에 국가였으면 국유재산법이었을 거예요. 따라서 사용허가를 받은 임차인들, 그 행정재산 양도양수 전대. 원래 행정재산은 자, 임차인들이 양도양수 전대가 안 돼요. 근데 이걸 허용하는 내용에 조례안을 개정안을 의결을 했대요. 그럼 잘못된 조례를 만든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지방의회 의결이 잘못됐을 때 또는 조례안이 잘못됐을 때는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재의결 요구하고, 그 다음에 재의결된 사안에 대해서 그대로 오면 그때 대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 안에서의 기관 소송이었어요. 그리고 장하고 의하고 다투는 소송이었고요. 자, 그런데 그걸 안 했을 때는 192조 지방자치법에, 자, 상급장, 한마디로, 자, 광역에서는 주무장관, 그다음에 기초에서는 광역시장 등이 통제를 하는 192조가 있었죠. 요 지방자치법 192조. 요거 또 같이 보셨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하고 의회하고, 자, 요거는 권한쟁의가 아니라 기관소송이고요. 자, 이런 관계에서 이제 조례가 문제됐을 때 이제 여기서 통제하는데, 이럴 때 이제 대법원에서 당의 조례를 갖고 통제하는데, 이때 조례는 재의결된 조례죠. 재의결된 안건도 마찬가지고요. 재의결 안건도 마찬가지 조례 등도 다 포함돼서, 이럴 때 만약에 위법이 있다라고 하면 전부, 자, 조례 전부에 대해서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이제 192조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원래 그냥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은, 자, 행정재산을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임차인 등이, 그러니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있는데, 이런 사용허가를 받은 임차인이 또 전대? 이거 안 돼요. 이거 위법이에요. 자, 행안부 장관은 이 개정안이 공유재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래 위법을 이유로만, 법원은 위법을 전제로만 판단해 주니까요. 그래서 위법하다라고 해서 결론까지 조례안 전부를 무효화시켰다, 이 판례예요. 제2요구를 지시했고, 따르지 않으면 그냥 바로 가는 거죠. 이럴 때 조례가 문제될 땐 또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관소송이니까 이렇게.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있으니까 또 기억 내용 봐야죠. 기억. 자,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또 전대가 아닌데, 요거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가 법정 사안이에요. 자, 임차인은 그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양도양수 전대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의 내용에 위 개정안은 사회법령에 위반된다. 맞는 지문. 그럼 기억 들어가야죠. 자, 볼게요. 광역시의회에, 자, 이거에서 A광역시 주민은 A광역시장을 상대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다. 일단 요게 문제였어요. 요게 다른 거는 문제라기보다는 딱히
딱히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자 광역시장을 상대로 조례안 무효하기를 구하는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다. 주민이 아니라 이럴 때는 통제 192조로 가야죠. 192조. 그다음에 그래서 장의의회랑 자 기관 소송을 하고 기관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이제 이걸로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관 소송은 장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대법원에서 소송을 다투는 거. 요런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이건 안 되고. 그다음에 디귿 광역시장 행정안전부 장관 제2요구 지시에 불응하는 이거 192조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무부 장관이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제2요구 지시에 불응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은 A광역시 의회를 상대로 그냥 바로 대법원에 요거 7일 내 뭐 7일 이내 대법원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집행정지도 같이 집행정지도 신청도 같이 여기서 7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죠. 제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직접 제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니은으로 하는 게 아니죠. 대법원에 조례한 무효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고 이건 안 되고 그다음 기억은 들어가고 기억 디귿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차피 기억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안 됐고 니은은 들어가면 안 되고 니은도 들어가면 안 되고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또 디귿도 들어가야 되고 이거 두 개네요. 자 결국 리을까지 보셔야 돼요. A광역시장 A광역시의회 제2요구했으나 A광역시의회가 원하는 대로 재의결을 한다면 이제 제2요구를 했는데 그걸 그 안 그대로 이게 수정 일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법 위반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단하면 전부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재의결 효력 전부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전부를 부인해야죠. 그래서 리을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기억 디귿만 들어가는 리을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따라서 3번이 정답이었어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지방자치법하고 요걸 같이 섞어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뭐 강론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1번은 3번이 정답. 또 32번 또 바로 또 아이가 정말 산 넘어 산이에요. 자, 하자에 있는 행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또 마찬가지. 하자에 있는 행정이 취소, 무효, 하자에 있는 취소, 무효, 철회 뭐 이런 것들 하자 쓴 게 이런 것들 다 보셔야죠. 기억, 행정일을 한 행정청은 비록 발령 당시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철회할 수 있다는 개별 법령상 법적 근거 없다 하더라도 사전 변경 같은 거 있죠. 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철회 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뭐 이런 것들 아까 그 공인과 사익을 비교 그냥 자 법적 근거 없다 하더라도 법령 발령 후 중대한 공익상 필요 공익 필요가 있을 때는 공인과 사익의 비교 기량을 통해서 행정을 장례로 철회 그래서 철회 사유가 바로 철회권이 유보되었다 부담을 불이행한다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 또 자 사정 변경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철회 가능합니다. 그러다 행정 기본법 자 18조 19조 해갖고 19조에 철회 18조에 취소 이런 법적 근거까지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있어요. 조문까지 있어요. 이런 행정청 하자는 행정이 전부 또는 일부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는 원래 취소는 소급 다만 수익적 신뢰보호 그럴 때는 장려를 주는 게 일반적인 장려를 준다라고 나오죠. 따라서 보호가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장려를 향해서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 절회할 수 있다. 기억 니은 다 맞잖아. 기억 니은 다 맞는 거 찾아봐야지. 이거밖에 없네. 그럼 디귿에서 결정이 나겠네. 자 취소되는 수익적 행정의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 사실은 백 당사자 사실은 백 기타 부정행위 허위의 행위 허위의 행위 사위 거짓행위 방법에 의해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고려할 필요가 없지요. 당사자 처분에 관한 신뢰익을 원용할 수 없지만 행정적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죠. 고려할 필요가 없죠. 원용할 수도 없고 고려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 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사정은 고려해야지. 따라서 디귿은 틀렸으니까 벌써 정답은 5번이었네요. 1. 행정의 하자 치유 원칙적으로 법치행정 원칙상 원칙적으로 안 돼요. 다만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법치주의 반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지만 내용상 하자는 안 돼요. 이건 되죠. 하자 치유는 주체나 내용상 하자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리얼도 되지만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33번 보도록 할게요. 자 34번 공공기관 정보기관 법률 문제 공공기관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자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에 대한 법률 문제인데 일단은 공공기관의 범위는 넓은데 그중에 사립대학교도 공공기관이다. 자 국비 지원 한정적 일시적 아니요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아니라 사립대학교 기관 자 일단 공공기관에 포함됩니다. 자 한정적 일시적 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정보공개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헌법이 정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 이념 등에 반한다든가 모법인 정보공개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 자 2번 청구인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 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4번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케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셈이 되었다면 일단은 정보공개 신청
누구든지 자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 등에게 자 신청하죠. 공개 신청.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거 공개 신청할 때는 반드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에 근거해서 신청을 한다. 왜? 이렇게 해야 이제 구속력을 발생하는데 이게 정보공개법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특정해줘야죠. 공개 대상 범위를 특정하고 또 공개 수단, 방법 이것도 특정해줘야죠. 이럴 때 행정청은요, 행정청 등은요, 자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재량이 없어요. 재량이 없고요. 요 방법대로 공개를 해주셔야 돼. 분명히 내가 정보 공개 방법을 뭐 이메일로 보내달라든지 뭐 했는데 우편으로 보내달라 했는데 법원에 제출했대. 그래놓고 법원에서 송달받으면 된대. 안 돼. 이건 공개가 아니에요. 비공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로 볼 수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네. 뭐 그냥 3번 볼게요. 자신과 관련된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런 비공개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구조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하면 그로부터 뭐 하는 거야? 7일 이내 자, 이 신청도 불복 여부를 검토해야죠. 그래서 제3자에 관해서는 보호조항 이거 외워야죠. 3, 즉 3, 7 이렇게 외우셔야지. 그래서 제3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 즉시 통보해주고 그 다음에 자 3일 이내 제3자는 비공개 요청을 하고 그럼에도 빠방 공개가 돼버리면 공개시 이렇게 하는 거죠. 7일 이내 이의신청 같은 이의신청 등의 불복 여부를 정의하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외울 때 그냥 뭐라고 한다? 3, 즉 3, 7 이렇게 3, 즉 3, 7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렇게. 4번 볼게요. 청구인에게 특정 공개 방법. 자, 지정,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청구인에 신청한 공개 방법 이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 공개 청구 중 정보 공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해서 한 것으로 다툴 수 있다. 이거 앞에서 지분 나왔는데 여기 있잖아. 법원에 제출하면 안 된다. 이게 뭐 정답 지분 해소를 4번 지분을 해놨네. 5번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 성격, 종전의 청구와 내용적 유사성, 관련성, 종전의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할 수 있고 또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해줘야죠. 이거 맞는 지분. 더 틀린 건 2번이었네요. 자, 34번 볼게요. 행정처분의 변경에 따른 효과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세요. 또 선지니까 바로 기억니은 들어가 주셔야죠. 집단 에너지 사업 허가 주요 부분에 실질적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 변경 허가. 자, 경우 이제 중요 내용이 바뀌었어요. 자, 본질적 내용의 중대한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럼 종전권 사라지고 새로운 건 신규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본래 집단 에너지 사업 허가는 특별한 사정이면 효력을 상실한다. 많은 지분 기억 바로 옳은 지분 되겠습니다. 자,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의해서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 변경 범위 내에서만 그럼 선행처분하고 별개라는 거죠. 효력을 가지는 경우라면 선행처분에만 존재하는 취소사유 그러니까 선행처분에만 존재한다는 건 후행처분과 관계없다는 거죠. 후행과 처분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무관한 부분에 하자가 취소 사유로 인해서 후행처분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 선행처분은 후행처분하고 지금 관련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까지 해줬는데 자꾸 여기다 넣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지분이지 이렇게. 좀 기억은 맞고 니은은 들어가야 되고 기억 들어가고 니은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네. 근데 리을은 똑같이 들어갔으니까 디귿 가지고 결정이 되겠네요. 자, 디귿 당초 조세부가 처분해 과세표준 세액을 증액 감액 이거 뭐라고 그래요? 경정처분 이거 많이 아셨죠? 그러면 증액하면요 증액된 모두를 그러니까 종전처분은 소멸 그 다음에 감액하면요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감액이 뭐야? 결국 유리한 처분 같은 말이잖아. 유리한 처분 같은 말이잖아. 그럼 감액되고 남은 처분, 남은 원처분. 그러면 나중 감액 처분 자체는 처분은 이건 별도로 의미가 없다.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이게 결론이잖아요. 이게 경정처분의 테마에서 나오는. 따라서 당초 조세부가 처분해 과세표준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으면 경정처분, 그 경정처분이 모두 다 들어있는 거. 원처분이 경정처분의 흡수. 이게 일반적인 흡수. 그다음에 감액하면 변경된 원처분, 역흡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따라서 경정처분 흡수됨으로써 당초 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전제 가치를 잃게 된다. 많은 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은 옳은 것인가? 들어가야겠네. 그래서 디귿이 들어가야죠. 리을은 어떻게 할까? 2번이 정답이네. 이렇게.
자, 리을 당초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후 과징금 액수를 감액 유리한 처분을 한 경우라면 감액 처분은 당초 처분과 별개인 독립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아니라 봐요. 독립된 부과 처분이 아니라 사라졌다. 그 실질은 당초 과징금 일부 취소라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에 불과하므로 독립된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많은 지문. 자, 미음 영업정지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 이거 같은 지문이에요. 보니까. 그럼 당초 변경된 원처분이 당초 영업정지 처분에 변경 처분이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 가치를 잃게 된다. 당초 영업정지 처분이 아니라 변경 자체를 유리하게 변경한 게 사라져야죠. 그러니까 맞는 지문은 기억, 디귿, 리을. 그래갖고 2번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34번도 넘어갈 것 같아요. 자, 35번 볼게요. 행정입법. 행정입법 뭐 빠진 적이 없죠. 늘 나와요. 또 어렵게 나오지는 않지만 판례 위주로. 자, 옳지 않은 거. 일단은 위임, 재위임 어떻게 해요? 위임할 때는 개별 고치력이, 재임할 때는 대강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특정, 이러면 재임이 가능하죠. 법률에 위임받은 사항에 가서 대강을 정하고 그 중에 특정, 그러면 다시 임, 재임 같은 말이지. 가능합니다. 맞는 지문. 자,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 주단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이 매개 없이 직접 처분적 법령 이렇게 되는 거. 자, 직접 국내 구체적 권리 의무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 자, 법률에 위임 없이 명령, 규칙, 행정, 입법, 과세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 우리나라에서 조세하고 형벌이죠. 자, 형벌에 관한 법이죠. 요 두 가지 내용을 담은 법은요, 유추, 해석도 안 되고요. 확장, 해석이 원칙적으로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해석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이거 침입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뭐 너무나 많이 나온 지문이잖아요. 자, 볼게요. 4번 헌법 40조, 75조, 95조. 이거에 뭐요? 시행령, 시행규칙. 이 둘 다 두 가지 있죠? 위임명령, 집행명령. 이렇게 두 개 다 담고 있죠. 의미를 살펴보면 국회 입법의 수권, 행정기관, 법률,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더라도 당의 행정기관, 독재적 법정립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 형식, 이거 너무나 심오한 거잖아요. 한정적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봤다. 4번이 틀렸네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은 협의 취득 보상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 위임하고 그 위임 범위 내에서 해당 시행규칙 토지에 건축물 등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에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행규칙과 이 법률 규정 결합해요. 그러니까 원래 시행규칙 별표 원래 법규성이 없죠. 근데 만약에 시행규칙은 자 만약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상위 법률과 결합해요. 그럼 법규성을 갖는다. 구성을 갖는다. 그래서 이게 보상의 산정 구체적 기준을 위임해서 그 위임 낸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률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행규칙 자체는 법규성 있는 시행규칙 유명한 판례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네요. 36번 헌법소송과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이런 게 바로 하이브리드 결합 문제예요. 결합 문제. 그래서 행정법 문제에서도 가끔 헌법 문제를 내고요. 헌법 문제에서도 행정법을 내요. 헌법만 보는 시험에서도 행정법만 보는 시험에서 여기는 공법에 다 넣었으니까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바로 보도록 할게요. 1번 행정규칙이라도 재량권 행사의 준칙으로서 재량준칙이라고 표현하죠.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뭐 자기 구속 얘기할 때 쓰는 말 아니에요? 자기 구속의 원칙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으로서 자 여기에 적법한 선례가 쌓이면 적법한 선례가 축적되면 그러면 자기구속 원칙을 얘기할 수 있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므로 행정규칙 대조로 자 적법한 선례에 따라 공권력 행사가 되는 헌법소원 대상성이 인정되는 구속력을 갖는다. 맞는 지문. 자 2번 구속적 적부심사. 자 구속 적부심사 사건에서 피의자, 변호인, 수사기록 중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등사 신청하자 해당 경찰서장이 정보 비공개 결정하고 이에 위 변호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정보 비공개 결정에 위헌하기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헌법소원의 제기 요건이 보충성 원칙을 충족한다. 어차피 보충성 예외라는 게 있어요. 보충성 예외. 이런 것들에 해당돼서 인정됐던 판례냐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정, 충족했던 판례고요. 3번 볼게요. 자, 행정입법 부작위. 너무나 진부하죠. 행정입법, 입법 부작위죠. 행위부작위 아니죠. 행위부작위, 행정부작위. 이거하고 다르죠. 행위부작위와 부작위입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확인 소송이 가능하지만 이건 안 되죠. 입법 부작위는 입법에 관한 문제잖아요. 부작위입법 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벌써 틀렸죠.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이거는 오히려 헌법소원. 그래서 결과 손해배상은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행위부작위하고 입법 부작위 구분하는 아주 단순한 문제였어요. 정답이 제일 쉬웠어요. 나머지 지문보다. 4번 보훈직청장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에 해당하고
것이고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 소송 구제 절차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구제 절차를 거쳐버리면 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자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단서에 자 후단에 자 법원의 재판은 제외하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만약에 거쳐도 안 되고 거치지 않으면 보충성에 반해서 부적법하다 이래저래 부적법하다 맞는지 자 5번 과세처분의 취소를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을 취하하였거나 또는 취하 간주돼 버리면 소가 사라진 거죠. 과세처분의 취소를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적법한 구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합니다. 그러니까 소송 절차를 제기했다가 취하해버리면 아무것도 거른 게 없어요. 거른 적이 없어요. 구제 절차를 한 적이 없어요. 구제 절차 모두 거쳐야만 할 수 있는 보충성에 반합니다. 반한다. 그래서 부적법 각하다. 그래서 보충에 반하면 부적법 각하.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37번 볼게요. 행정 부관. 이제 전통적으로 뭐 부관 빠지면 행정법 문제 아니죠. 자, 일단은 부관 요거 일단은 이제 법적 근거도 마련돼서 행정기본법에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자, 사정 변경이 있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행정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 동의가 없으면 부관을 새로 부과하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는 성행되지 않는다. 일단은 행정기본법에 자 사후 부관의 변경 또는 추가 이거에 대해서 자 명동에 사정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명동에 사정이 있어야지 일반적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명문의 규정, 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거나 동의했거나 사정 변경이 있으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런 말 하죠. 기존 목적 달성이 안 되니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자 사후 부관 변경 판례는 하나 더 넣죠. 명, 유, 동, 사정 변경 명문의 규정 동의는 똑같은데 사정 변경까지 하지만 유보 자 미리 유보됐어. 요거까지 추가됐어. 이건 외우셔야죠. 따라서 당사자 동의가 없으면 부관을 새로 추가하는 건 안 된다? 아니죠. 사정 변경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존의 목적 달성, 부관으로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허용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옳지 않은 거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자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에 부담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이것도 사정 변경의 일종이잖아요. 기초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변경.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거죠.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따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디귿도 그러니까 효력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건 아니다. 이거는요 근거 법령이 개정되면서 행정처분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맞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자 디귿 조금 안 보이는데 부관의 내용 중 사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게 뭐야? 부재소특이야? 이거 부관도 안 되고 합의로도 안 돼요. 붙일 수 없는 부관이잖아요. 이거 무효예요. 부재소 합의 무효.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기억과 디귿이 들어가고 니은이 들어가면 안 돼요. 기억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건 아예 기억도 없고 기억 들어가야 되고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들어가야 되고 뭐 정답은 디귿 없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리을 미음도 봐야죠.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무효인 경우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할 때 부담, 주된 처분 그 다음에 부담은 의무부가잖아. 의무를 부과했으니까 이 의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행해야죠. 이행하는 과정에서 뭘 했다?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법관계를 맺은 거지. 매매 이런 거 매매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매매 같은 거 매매 등 뭐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관은요 이 부관을 이행 안 한다 해서 여기에도 직접적인 효과를 바로 미치는 것도 아니고 또 부관이 잘못됐다 해서 또 이 그러니까 부담에 잘못됐다 해서 이 사법상 법률관계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유일하게 이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근데 민사소송 중에 취소소송 그것도 무슨 취소소송? 차고 취소소송 차고를 이유로 취소소송하려면 차고는 없는 데 있는 줄 알고 해야 되잖아. 그럴 때는 차고 취소를 하는 소송을 걸려면 이럴 때는 부담이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가 됐어야만 가능해요. 취소가 전제돼야만 할 수 있는 민사소송 이것 빼놓고는요 민사소송 따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도 참 독립적이다. 처분으로 본다. 독립된 처분으로 본다. 이런 얘기 하죠.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무효인 경우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 왜 의무부가니까 해야죠.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때 부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로 작용하였을 뿐 이는 법률행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 하자를 당연히 무효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일단은 법률행위 직접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사법상 법률이 직접 바로 무효되는 건 아니에요. 따로 하셔야 돼. 맞아요. 자 미은 부담이 제소기간 도구에서 확정되어 불가증력이 생겼다. 얘를 싸운다 못 싸운다 관계없어요. 민사소송 따로 하시면 돼요. 그 부담 이행으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 효력은 뭐 사기를 당했어. 그럼 따로 소송하셔야지. 효력도 다툴 수 없다? 다툴 수 있어요 따로. 그래서 미음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미음은 틀린 지문이죠. 미음이 들어가야죠. 리을이 들어가면 안 되고. 따라서 이번에 자 기억 디귿 미음이 틀린 지문.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38번 볼게요. 공용수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볼게요. 오랜만에 3번, 4번 문제 나왔어요. 자,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도 공익사업 실전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공용수용을 허용할 수 없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자, 공공의 이익이 도움되는 사업일자 하더라도 이런 수용 절차를 하는 법, 이거는 반드시 헌법의 23조, 이것도 하이브리드잖아. 23조 헌법의 3항에 보면 1, 2항도 법률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도 법률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수용에 관한 법이고 여기는 제한에 관한 법이니까 조금 다르죠. 근데 이 법률하고 이 법률은 엄연히 달리 갈 수밖에 없어요. 달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률로 해야죠. 법률이 없으면 못하죠. 그래서 법률이 없으면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허용할 수 없다. 맞는지. 자, 2번 헌법 23조 3항 규정하고 있는 공공필요 개념은 공익성과 필요성이라는 요소를 구성.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공복리보다 좁은 개념이다. 좁게 본다. 이거 헌법 문제 가까워요. 38번도. 자, 3번 공익성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설에 대한 대중의 이용, 접근, 농성도 아울러 고려해야 됩니다. 공익성 정도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하니까요. 4번 볼게요. 법이 공용 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열거하고 있더라도 이런 공공성의 의무를 판단하는 이런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 사업 인정 단계 개별적 구제로 모든 것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맞죠? 자, 민간 사업자, 민간 개발자도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익성이 낮은 고급 골프장 사업을 수용이라는 방법, 이거 침해한다라고 했던 판례잖아요. 이건 안 된다, 안 한다. 아니 무슨 골프는 뭐 사치성 스포츠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골프 손대본 적도 없어요. 자, 다른 사람의 재산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였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승인 과정에서 사업의 공익성 평가를 엄격하게 하지 않는데 기인한 것이므로 해당 법률 조항 자체를 헌법 23조 3항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소실적에 뭐 친구들하고 뭐 신기해서 그렇게 해갖고 가본 적은 있어도 제가 스포츠를 하겠다는 이유로 이런 걸 내 돈 주고 못 가요. 이걸 어떻게 가요? 그래서 이런 사치성 게임, 골프 이거를 국민 일반 공공성을 대비해서 이렇게 그래갖고 수용 절차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다는 건 무리가 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39번 법체행정에 관한 설명조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의 공법적 단체 정관 자치법적 사항을 위반한 경우 헌법 75조가 정하는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일단 우리나라에서 정관하고 그다음에 자 조례 이런 것들 얘네들은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포괄 위임을 하지 마세요라는 금지 원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다만 침입적 조례 만들 때는 위임이 필요하대. 그럴 때는 포괄적인 걸로도 좋겠다 했으니까 적용하지 않죠. 금지에서 원칙적으로 적용되며가 아니라 위임을 하더라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에 관련된 것일 경우에도 적어도 국민의 권리에 관한 기본적 본질적 사항에 국회가 정해야 된다. 그래요. 일단은 만약에 위임이 필요한데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국회가 스스로 해야 될 의의후보 사항을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요 뒤에는 맞아요. 1번이 틀렸죠. 그다음에 2번 오늘날 법률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의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자 국가 공동체 구성원에게 기본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에서는 국회가 스스로 전문적 사안에 대해서는 위임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의회 원칙을 당연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3번 법의 노조 통보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 법적지 박탈하는 중대한 침입적 처분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이고 맞죠. 행정입법1을 규정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명시적 위임을 둔다면 가능하다. 4번 법인세, 종합소득세와 같이 납세무자에게 조세 납부 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 세액을 계산 신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필요한 기본적 사항, 기본적 불이행 시 납세무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스스로 하게 하는 건데 침입적이잖아요. 따라서 이건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법률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군 3사관 생도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 기본권을 더 제한 왜? 뭐 공무원이잖아요. 그것도 군인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법률로보나 과잉금지원칙은 당연히 준수하는 거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헌법과 행정법의 하이브리드 문제였어요. 정답은 1번. 자, 행정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절차.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이 있지만 일단은 절차상의 하자는 자 사후에 난 처분의 위법 요소가 된다라고 보는 게 판례죠. 판례는 위법 요소로 인정합니다. 단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 공고 절차를 위반했다든지 자 이런 거 있잖아요. 공고 절차 위반 또 처분 기준 설정 목표 요 두 조문은 많이 나와요. 이 두 개는 자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아요. 공고가 잘못됐다 해서 처분의 위법성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는 외우셔야지. 26조하고 20조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볼게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제. 유명하죠. 이건 징계 절차라는 준하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 준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으므로 따라서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 게 곤불준이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곤불준 이렇게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징계, 그 밖에 처분에 해당하지만 당의 행정작용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거나 또는 준하는 절차, 공불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20조 1항 처분기준 사전 공표 의무를 위반해서 미리 공표하지 않았다. 이거는 처분의 위법성에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도로법에 따라 도로구역 변경 결정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이게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또 고시등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행정절차법의 절차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 당사가 특정되는 따라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대상이 된다? 대상 절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 행정절차는 그 자체가 독립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의 공공성, 적정성을 보장하는 공법적 수단으로서 의미가 크므로 관련 행정처분의 성립이나 무효, 취소 여부 등을 따지지 않은 채 주민들 일시적으로 행정절차 참여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물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맞아. 자, 이게 행정절차가 뭐 공정성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공법적 수단으로서 의미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맞습니다. 자, 5번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다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근데 고지는 안 했어. 근데 상대방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알게 됐어. 알게 된 것만 가지고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